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약이행평가팀 이호종 팀장입니다. 먼저 유통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각 기업 평가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개최되는 본 설명회를 시작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평가 담당자 분들께서도 2022년 협약 제도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설명회가 협약 업무의 좋은 스타트가 되길 기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석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채팅창 공지 등을 통해서 이미 안내가 되었을 텐데요. 혹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소속과 성함으로 아이디 변경을 부탁드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금 음소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주시는 기업 담당자분께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릴 예정인데요. 수락을 눌러주시면 음성 송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 분야 협약이행평가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이승택 사무관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승택 사무관님의 간단한 작년에 또 평가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기업분들께 드리는 인사 말씀 시작으로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사무관님. 짧게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이승택 사무관입니다. 작년에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업무가 잘 이루어졌고 최초로 이제 유통 분야에서 최우수 기업이 나오는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잘 하셨으니까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안내해드릴 사항이 올해부터 이제 조정원이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평가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라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정위도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 주체가 바뀜에 따라서 걱정하실 수 있는 평가의 일관성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기준을 따로 정하는 등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신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올해부터 협약 평가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관련 예규 개정 등을 통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협약이행평가 업무를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협약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참여기업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또 공정위 사무관님께서 다른 협약 업무와 업무를 병행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는 관련 예산을 편성받아 저희 원내에서도 조직 개편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준비해 왔고요. 전담 부서와 인력을 구성한 만큼 공정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일관된 평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설명회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공정위 이승택 사무관님께서 협약 체결 및 이행평가 개요 그리고 주요 평가 기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설명의 내용 및 협약 전반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 해당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면 되겠고 설명회가 진행하는 도중에도 채팅창을 통해 질문 등을 해주시면 일괄 취합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와 관련하여
동의의결 이행관리 역시 저희 조정원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조정원 동의의결 이행관리팀 이민우 팀장을 모시고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1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택 사무관님께서 협약 체결 및 이행 평가의 개요 및 주요 평가 사항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페이지 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행평가 기준 및 대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하실 분은 이제 2번하고 3번입니다. 이제 일단 첫 번째로 협약 체결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해당 자료에 나와 있는 일정은 여러분들께 예시로 들어드린 것으로 꼭 이 일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괜찮지만 기준이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그 준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예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일정을 고려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개별적으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일정은 원칙적으로 이제 기준상 보면은 전년도 매출액 확정일 그리고 결산 완료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 일정은 그 협약 체결을 신청을 그 결산 완료일 이전에 하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을 결산 완료 이후에 하는 그런 스케줄을 예정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약 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평가 신청서 제출하고 맞춰서 제출하시면 기업분들, 실무자분들 실무에도 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1월 31일까지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등은 협약 총괄표를 의미합니다. 그 작년까지도 담당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협약 이행 평가 총괄표라는 거를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부를 하고 이걸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2021년 매출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만 작성해서 우선 2월 20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부 이행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양식은 없으나 협약 항목별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신다면 작년에 이제 제출되었던 양식을 저희가 서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한 다음에는 이제 4월에 이제 확정된 협약서, 그러니까 결산 완료일 이후에 이제 매출액이 확정되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확정된 협약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확정된 협약서를 제출하면서 그 총괄표와 세부 이행 계획도 수정된 내용이 있다면은 이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총괄표의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처음 제출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4월 달에 물론 1월 31일까지 신청을 제출을 하시고 2월 3월에 협약을 체결하시거나 1월 31일 날 협약 체결 예정일로 해서 제출하신 분들이라면은 괜찮지만 4월이 넘어가서서 체결하시는 분들도 기업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협약 체결 기준에 따르면은 1월 결산 완료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결산 완료일 이후 15일, 그러니까 3월 31일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셔서 협약 체결 일정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에 이제 각 단계별로 제출하셔야 될 서류를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월 31일 그러니까 협약 체결 신청을 할 당시에 제출하시는 협약서 안의 경우에는 공정위가 협약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없긴 하지만 그 사실을 좀 아시고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다 중요한 이제 협약 평가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약 평가 일정은 여기서도 이제 동반 성장 지수 대상 기업 등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일정
우선은 일정 변동의 가능성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동반이 평가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해당 일정은 지금 확정되지 않은 일정임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1월 일정입니다. 기준에 따라서 평가 신청서와 평가 신청 공문을 그 공정거래위원회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평가 신청일로부터 20일 내에 실적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 기간이 2월 20일이고 이 2월 20일까지 협약 체결과 관련된 세부 이행 계획, 협약 총괄표, 그리고 이행 실적 자료, 그다음에 21년 협약서 사본 및 협약사 리스트, 그다음에 21년 손익 계산서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21년 손익 계산서의 경우에는 안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 확정되고 난 다음에 보완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자료 보완 기간인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자료 보완 기간을 드렸는데 이번 년의 경우에는 동반이 평가가 좀 작년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고려를 해서 그 자료 보완 기간을 작년보다 더 짧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료 보완 기간은 2월 말까지며 이 실적 보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월 20일까지 대강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8일 동안 보완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월 28일 이후에 이제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그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이 평가 업무를 모두 담당했었기 때문에 좀 인력의 부족함이 있어서 현장 실사는 그 일부의 기업들만 갔었는데 이제 조정원이 지원해주고 저희가 같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원칙적으로 저희가 원래 기준상 평가는 현장 평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 기업들에 대해서 현장 평가를 나가게 될 것임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이러한 현장 평가는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정은 각 기업에 대한 담당자가 배정된 후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확정은 6월 말까지 될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1차 통지를 할 것이고 저희가 1차 통지 이후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은 이것을 처리해서 이제 최종 결과를 6월 말에 발표할 것입니다. 이 결과와 함께 이 결과 이후에 이제 동반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 동반지수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가 있다면 이것은 소급 감점 기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급 감점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협약평가 이행 사례에서 나온 우수 사례 등을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이를 통해서 12월에 저희가 우수 사례 발표회 및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원칙은 메일로 제출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경우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 각조에 보시면 정해진 기각까지 서류가 도달해야 된다고 써져 있는데 체결 신청서 제출이 늦은 경우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규정상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 계획을 기준상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거나 이런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일 제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일들을 기업명 폴더에 넣고 압축한 후 제목에 기업명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그 저의 이승택 사무관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예시했듯이 이제 순번, 구분, 제목 등으로 구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협약평가 관련 서류의 경우 조정원 협약평가팀 메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 서류와 협약평가 서류가 구분되므로 협약평가 서류는 두 메일 모두에 제출해 주시고 협약 체결 서류는 저에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편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 제출은 이제 그 저희 유통거래과 주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제출하실 때 그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도달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우편으로만 제출하실 때는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메일 제출이 원칙이므로 메일과 우편을 같이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협약 예행평가 총괄표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9년 협약 예행평가 총괄표를 가져온 건데요. 이것과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왔고요. 다만 달라진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기업 순번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 추후 제가 이제 다음 주 초까지 협약 예행평가 총괄표를 각 담당자 분들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적 자료 제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평가 대상은 25개 유통업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가 개요는 그 4개 항목 등이고 실적 자료 제출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2월 28일까지 그러니까 보안 자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2월 28일까지는 파일, 메일 또는 책자 2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파일은 2021년 땡땡땡 협약이행 실적 자료의 제목으로 하셔서 그 폴더를 압축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이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이렇게 평가 항목별로 파일이 남겨져 있으면 좋을 것이고 용량이 너무 커 한 파일에 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어도 그 큰 항목 이제 계약의 공정성 이 항목별로는 파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제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제 책자로 제출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하드 커버 말고 소프트 커버를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그 필수 사항은 아닌데요. 책자로 제출하실 때는 그 요약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은 각 페이지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한두 페이지 정도로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있는 게 좀 평가가 편해 가지고 책자로 제출하실 때는 그것도 같이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증빙 관련해서 이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빙과 관련된 공통 사항을 쭉 말씀드린 다음에 각 평가 항목 세부 항목별로 이제 주의할 사항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협약사 대상 실적 자료 제출 항목입니다. 혜택 제공, 자금 지원, 판매액과 관련된 평가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사 대상 실적만 인정이 되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항목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를 들어 놓긴 했는데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더 명확하게 항목 번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 계약의 공정성에 그 괄호 1, 2, 3, 4, 5와 7, 8 그리고 2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의 1, 2 항목은 그 모두 인정이 가능합니다. 협약사 대상 자료라도 상관없고 그 비협약사 대상 자료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1에 7, 8 판매 수수료 부분 등에 있어서는 그 판매 등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교가 되는 항목이 그 전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이라서 이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이 항목에 대해서는 그 전체에 대한 수치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한 수치로는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데 그 협약사 대상 수치로는 점수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두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협약사 대상 자료만 인정하는 게 원칙인 그런 실적 자료 항목은 무엇이냐 하면 1-6 대금 지급 기한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3부터 쭉 뒤에 추가 가점 항목까지 혜택을 주는 항목은 오늘 협약사를 항목만 인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방송 실적이나 중소기업 CCM 인증 지원 실적 등 항목에 따라서는 이제 비협약사 그 실적도 인정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에 이제 질의 시간에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실적이 추진된 시기를 명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도입하셨으면 아니면 기금을 조성하셨으면 기준을 만드셨으면 이걸 만든 시기를 꼭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이제 2021년에 작년에 이제 20년 평가를 하는데 20년 뭐 12월까지 도입된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21년에 도입된 시스템이나 뭐 기준 등을 실적 자료로 제출을 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저희 이제 평가 항목 중에 기준 설정 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된 것을 좀 공통적으로 모아가지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후에 이제 세부 항목별로 설명할 때도 이 공통사항이 적용되는 항목은 따로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준 설정 공개에 있어서 이 기준은 이제 구속력 있는 기준이어야 하는데요. 이 구속력이라 함은 각 항목에 대한 기준 설정이 각 기업의 구속력 있는 내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부 기준을 의미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제 효력이 있는 사규 등에 기재되어 각종 결정 판단을 함에 있어 준수 의무를 부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단순 참고사항, 가이드라인, 업무 매뉴얼, 뭐 업무 프로세스, 뭐 절차 이렇게 돼 있는 걸로는 부족하고 뭔가 뭐 상위 직급자의 결재가 있거나 의무가 있고 어기는 경우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재가 좀 이거는 이제 여러 작년에 이제 많이들 착각하신 부분인데 이 제재는 좀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빙하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작년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결재를 받았고 이제 이건 사규고 사규니까 인사규칙에 따라서 어기는 경우 뭐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요. 예, 그렇게 타고 간접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는 점수가 물론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당연히 되는데 부분적으로 될 수 있음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좀 많이 점수가 하락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증빙 자료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준 전문이나 기준 재개정 품위, 이제 기준 연역 개정 사유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기준의 구속력 근거는 이걸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뭐 간접적인 제재 규정, 물론 직접적인 거가 점수가 그 온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미행의 조치 사례 이건 있으면 제출하시면 되는데 사실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좀 옛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옛날 거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점검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기준을 의무를 부여했으니까 이거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실 뒤에 이제 그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에서도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준이 납품업자에게 사전 공개되었는지를 평가되는 것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이제 ERP 시스템이나 그 납품업자 계약서면 시스템에 공개를 합니다. 여기서 좀 주의하실 거는 이제 기준 자체를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정한 경우 이제 개정한 내용, 이제 개정 시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뭐 이런 내용까지 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이제 보통 제출하시는 것이 공개된 홈페이지에 공개 화면을 캡처하는 것인데 이거 단순히 화면만 캡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현장 실사를 가서 이거를 직접 그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반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계약서 반영 항목은 사실 그 준수 측면에서 오히려 봐야 될 항목이긴 한데요. 그 공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그 기준 설정 공개 관련 공통사항으로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계약서 반영은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납품업자의 계약서에 얼마나 잘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협약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기준상 내용, 예를 들어서 판촉비용 분담 절차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보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양식을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변경을 하셨다면 그 변경을 하기 위한 재개정 자료 등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약서 유형별로 제출하셔서 어떻게 반영되었고 이걸 잘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꼭 그 계약서를 1대1로 매치를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제출해 주시지 마시고 딱 그 해당되는 기준은 내용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에 명시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4번 이제 기준의 구체성 응용에 대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이제 구속력 공개 계약서 반영이 이제 기준 설정 공개의 세 가지 반영 사항이면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검토를 안 하는, 확인을 안 하는지를 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 물론 내용도 검토를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준의 구체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의미가 있고 사전에 제시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성을 따지는데, 이제 결정 변경 기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제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게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이걸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판촉 행사 관련 기준을 혹시 왜 항상 제출하신 걸 보면은 기준상에 이제 뭐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유통업자가 먼저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유통업자가 공지를 하고 이제 납품업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뭐 요령들이 나눠져 있는데 보통 뭐 1을 빼먹는다든지 2를 빼먹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그 최대한 모든 경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없어서 감점을 좀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운용에 대한 증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용 증빙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결정을 하였다는 증빙,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여 결정을 하였다는 증빙은 판매 장려금하고 관련되면 이제 수취된 판매 장려금의 액수가 그 예시된 계약서에 따른 기준의 뭐 매출액의 몇 퍼센트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얼마가 나와서 그 중에 계약서에 따라 몇 퍼센트를 얼마를 수취를 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제출하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기준을 충실히 반영했다, 이걸 보여주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걸 부탁드리고요. 또 절차를 거쳤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예를 들어서 이제 프로세스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한 달 전 협의, 뭐 협의 완료 후 뭐 그 서면 교부와 이런 식으로 쭉 써져 있으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증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되는데 그 협의 절차를 거치고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협의 절차에 대한 거쳤다는 증빙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감점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준을 작성해야 되고, 작성했으면은 그 구체적인 기준의 세부 사항들을 각각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그럼 업무 프로세스를 기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오히려 그게 운용 증빙 쪽에서 감점을 안 당해서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기준에 구체적으로 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 측면에서도 그 구체적으로 규정한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조금 감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업무 프로세스 내용은 이제 기준에 없지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절차를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좀 공정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그걸 또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기준에 없더라도 적정한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증빙해 주신다면 이제 기준의 구체성, 근데 내용 측면에서는 그 감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운용 증빙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증빙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 증빙 방식인데요. 이제 모든 걸 다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다 제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실적 증빙은 리스트와 샘플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실사 시에 이때
그 사전 평가를 할 때 이제 그 샘플 한두 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요. 현장 실사 시에도 이 샘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 그 실사를 간 이제 평가 담당의 판단 하에 이제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몇 개를 추출해 가지고 한두 개 정도를 더 추출해서 확인해 보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 수수료 변경에 대한 그 자료가 있을 때 판매 수수료를 변경한 업체 전체 리스트와 그 중에 한두 개의 업체에 대한 어떻게 변경하고 어떤 협의 절차를 거쳐서 메일을 이렇게 보내서 그 변경 계약을 맺었다, 이런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장 실사 시에는 리스트에서 한두 개를 추가로 골라 가지고 증빙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요청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든 걸 다 살펴봐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이런 랜덤 추출 방식을 그 요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세부 항목별로 그 평가 사항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 개시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 운용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준 설정 공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각 평가 기준별로 뭐 비슷한데, 평가 사항은 이제 신규 거래 대상 및 퇴점 대상 납품업자의 선정 기준 절차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거래 개시 거절 및 퇴점 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주의하실 사항이, 항상 보면 이제 거래 개시에 대한 기준은 많이 있는데 그 퇴점에 대한 기준은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제 둘 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제 점수가 온전히 부여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중단 같은 경우는 갱신도 포함하는 겁니다. 당연히 갱신이 안 되면 중단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갱신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는 것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기준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 항목인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거래 개시와 관련해서는 업체 리스트, 거래 개시 검토 절차 설명, 기준 적용 사례 제시, 뭐 이런 쭉 사례별 납품업자명, 그다음에 각종 양식 구비 매부 및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종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입점 상담 신청서를 많이 제출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갱신 신청서, 뭐 입점 신청서, 이런 명칭들은 다 다르겠지만 각종 서식들이 갖춰져 있고 그 서식이 이제 실제로 쓰이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거래 중단, 퇴점과 관련해서는 거래 중단에 대한 검토 절차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유에 있어서 어떤 검토 절차를 거치는지. 먼저 납품업자 먼저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요청하는 경우에 그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받아들인다. 아니면은 그 운영이 너무 안 돼 가지고 매장을 정리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납품업자한테 먼저 우리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 퇴점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 이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절차가 있으면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자료로 글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례별 납품업자명. 이 사례별 납품업자명을 거래를 중단한 경우에 뭐 거래 중단 사유가 계약서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사례별로 이제 납품업체의 그 거래 중단 여부, 이제 적용 시기 등을 하시면 되는데, 납품업체 명 자체는 이제 그 영업 사항하고 관련된 거니까 비공개가 가능합니다. 이걸 지웠을 경우에는 지웠다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원래부터 공란으로 되어 있는 걸 제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우고 제출하신 건지 제가 확인하기가 힘들고, 실제로 이의 신청 과정에서 그 사실 때문에 점수가 다시 부여된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내실 때는 지우고 내셨다는 게 표시가 나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여기 보면 오타가 있는데, 거래 중단 여기 지웠군요.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증빙 자료 예시 들어드리면은 이제 거래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품업자한테 송부한 문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절차가 없으면은 이제 증빙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메일로 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업무 처리 절차 증빙 자료 이런 걸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 사항이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퇴점과 관련해서 어떤 정기적으로 매출에 평가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괜찮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기준에 또는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두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평가 실적 등을 당연히 증빙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평가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그 퇴출한 예가 있으면은 증빙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없거든요. 그 항목은 있어도 요즘엔 좀 부담이 있으셔가지고 잘 안 하던데, 그래서 뭐 하는 경우 이제 평가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물론 이제 평가 업체 명은 이제 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과 관련된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요거 이제 평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할 때도 이제 인테리어 옮길 때 어떤 그 인테리어 매출 점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너무 매출이 안 나와서 매출이 잘 나온 자리를 옮긴다든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가 실적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기적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입점 상담을 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상품 평가 위원회 뭐 이런데 평가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거치는 경우에는 이제 그 거쳐가지고 평가한 실적 등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통지의 경우 이제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증빙하셔야 됩니다. 뭐 이제 기준상에 이제 뭐 사전에 해야 된다 이랬으면 적어도 사전에 한 거는 증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증빙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걸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를 뭐 영업상의 이유로 지우고 낼 경우 이제 지웠다는 사실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예. 이제 2번 판매 수수료 기준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평가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판매 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계약 중 변경 금지 원칙,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변경 사유 및 거쳐야 되는 절차,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처음에 이제 판매 수수료를 결정하는 절차나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갱신 과정이나 아니면 변경할 때 절차 등은 이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그 셋 다 있어야 이제 점수가 온전히 부여됨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면세점, TV 홈쇼핑인데 뭐 예컨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우리는 직매입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료율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마진율 등에 대한 기준으로 대체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주의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수료율 변경 요청이 있어서 이제 변경을 검토한다던가, 아니 입점 시 수수료를 결정할 때 뭐 적정한 수수료로 뭐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뭐 이렇게 기준에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런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되었는지를 증빙을 잘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뭐 법무팀 같은 데서 아니면 당당 MD가 뭐 수수료율이 평균적으로 그 어떤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적정성을 이렇게 검토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있는 기준이 있으면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뭐 기준이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운용하고도 관련 있는 건데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개별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어떤 계약을 맺었으면은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 납품업자의 그 대상 상품을 고려해서 상품 시장 사항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 수수료율이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제출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면세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이제 상품군별 평균 수수료율 등에 연동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라고 내부 그 기준 평균적인 수수료율이 있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도록 설정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걸 수치한 수수료율과 그 상품 군별 평균 수수료를 비교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트 관련된 이제 판매 장려금인데요. 판매 장려금 수준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이거 좀 주의해 주십시오. 이거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적정한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다음에 계약 중 이제 변경 금지 원칙, 그다음에
계약 갱신 과정에서 변경 사유 및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단 이제 마트 등에서 판매 장려금을 받지 않는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납품 단가의 결정 변경을 위한 절차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의사항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판매 장려금의 수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차만 있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수준이 너무 막 그냥 뭐 합리적 수준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좀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체성 항목에서 좀 감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 수수료 운용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수수료 적정성 검토 자료는 이게 사실 이 준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착각하실까봐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평가 사항은 이제 판매 수수료 결정 변경에 대한 업무 처리 절차, 납품업자에게 송부한 문서 사본, 이메일 내부 결제 문서 등 뭐 이런 걸 제출해 주시면 되고, 협약사 판매 수수료 변경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중요하신 게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서 이제 갱신하기 전에 판매 수수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계약 기간이 만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변경을 희망하는 판매 수수료하고 변경 사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사항들을 고려해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이게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실제 협의 사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증빙에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인데요. 적어도 이제 주고받은 메일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냥 완전 구두로만 이루어졌다, 우리는 구두로 해가지고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이러면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상호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증빙 이거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의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에 벗어난 수수료를 설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기준에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서 수수료를 설정한다라고 돼 있으면 어떤 범위에서 수수료를 설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 리스트를 쭉 보니까 이 업체의 수수료율은 그 기준에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 이제 소명이 필요한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사치품이라서 아니면 명품이라서 수수료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유를 이제 설명해 주는 자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가 장려금, 판매 장려금 죄송합니다. 판매 장려금으로 넘어가서 판매 장려금과 납품 단가를 결정 변경하는 업무 처리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주요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인 이제 협약사 판매 장려금 수치 조건입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협약사 또는 납품업체에 대해서 판매 장려금을 계약서에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이제 또 따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협약사 또는 전체 납품업자라도 상관없죠. 그렇게 납품업자에게 적용되는 판매 장려금의 수치 조건, 이런 경우에 이런 종류의 장려금이 있고 이런 장려금이 있고 이런 장려금이 있는데 개별 협의에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자료하고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된 이제 각 납품업체별로 어떤 판매 장려금이 적용되는지를 샘플 증빙 방식으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판매 장려금과 관련돼서는 약정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지 여부를 실적 준수 항목에서 평가함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약정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지 여부를 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약정에 따라 수치하였다는 것도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보통 약정까지는 증빙을 해주시는데 그 약정에 따라서 해당 업체한테 이만큼의 판매 장려금을 받았는데 약정에 따른 뭐 매출액의 몇 퍼센트 또는 매대 장려금을 그 계산식에 따라서 받았다, 이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신 분이 많지가 않았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촉 행사 관련 기준인데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판촉 행사 시에 납품업자 등의 참여, 가격 인하율, 수량, 비용 분담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판촉 행사의 정의, 그 분담 기준, 행사 강요 금지 원칙,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은근히 이거 선언적 규정이라고 당연해서 안 넣는 경우가 좀 많으신데 행사는 당연히 강요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기준에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으면은 저희가 들어가 있는 쪽에 점수를 좀 더 잘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판촉 절차도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종류 그 어떤 뭐 요청한 주체 뭐 이런 데에 따라서 기간 주체 등이 때문에 구체적 절차여야 하고, 그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사항도 이제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준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괜찮나요? 네. 판매 촉진 행사 관련된 경우에 이제 비용 분담 이제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수를 말씀드리는데, 이는 뭐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합의 과정이 ERP 또는 내부 전자 시스템에 등록이 되는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자 등이 이런 판촉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신청하거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야 이제 좀 될 거고요. 판속 밑에는 이제 업무 증빙 자료는 계속 공통적인 거고, 그다음에 해당 기준의 판매장 요금하고 비슷하게 해당 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서 판촉 행사 약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체결하였는지를 봅니다. 이제 법령에 특히 이제 법령에 규정된 약정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되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체결한 약정서가 있을 것인데, 실제 체결한 약정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약정서를 지켰는지도 저희가 봐야 되니까 비용 정산 내역도 같이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정을 체결하는 그 판촉 행사 유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약정과 비용 정산 내역을 증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촉 행사 기준 중수하고 관련해서는 다른 기준 준수 항목과는 다른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제 판촉 비용 부담 실적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판촉 비용 부담 실적은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산식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이제 평가 사항을 고려하여서 산정된 점수에 비율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증빙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거 원래 작년에는 이거를 이제 뺐었는데 이제 제출하신 분들이 보면은 기업들을 보면은 이렇게 판촉 비용 분담을 열심히 했는데 좀 고려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번 년에는 이제 바꿔가지고 다시 비율적으로 인정하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산정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최하와 비슷하게 미제출 시 35%의 비율로 점수를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백화점, 면세점, 마트 전문점 관련인데요. 매장 위치 평가 사항은 이제 매장 위치 이동 및 인테리어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게 기초 시설, 이게 기초 시설이냐 기초 설비냐에 따라서 비용 분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범위를 좀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와 있나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존 가격, 그러니까 이동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때 잔존 설비의 가격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다음에 유리한 위치로 이동,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유리한 위치인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기간 중 이제 유통업자 사유로는 이제 매당 이동을 MD 개편 등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에야 이동을 금지하는 원칙 등이 뭐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당연히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대해서는 평가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이제 누가 이동 요청을 했냐에 따라서 절차하고 보장 기준이 이제 각각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인테리어 관련해서 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직매입 거래만을 하기 때문에 그 인테리어 관련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직매입 거래만을 한다는 증빙,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는 거래 비중이 5% 미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는 평가를 하지 않고 이제 광고 홍보물 등을 평가하는데
이제 판촉물 제작 시 이제 평가 사항은 판촉물 제작 시 납품업자 등과의 협의 절차, 소요 비용 분담 결정 등에 대한 기준을 따로 설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거 따로 설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앞쪽에서 했던 이제 판촉회사 관련 기준을 이 항목에서 제출해 주시면은 부분 점수는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전한 점수는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판촉 광고 홍보물이라는 것은 상품에 대한 판촉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홍보물 이런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그것에 대한 비용 분담 내용도 포함되어야 이제 내용 측면에서 완벽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TV 홈쇼핑 같은 경우인데요. TV 홈쇼핑은 이제 상품 소개 동영상, 출연료, 방송 제작 시 소요 비용 분담 등의 기준 설정 공개 항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 사항은 이제 상품 소개 동영상, 출연료 등 방송 제작 시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보면은 이제 방송 제작 비용 소요 비용이 뭐냐 이러면 이제 쇼호스트, 방청객 등의 출연 비용, 상품 소개 인서트 영상 제작 비용, 세트 제작 및 방송 지정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분담 기준 및 절차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표준 계약서 보시면은 거기 뒤에 별지에 있는데 거기에 좀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쇼호스트, 방청객 등의 출연 비용은 인건비 항목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규정한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뒤에 이제 파견 종업원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기준에서 따로 또 규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는 사실 중요한 거라서 장성 제작 비용에 포함돼서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비용 부담의 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가 가끔 보면 있습니다. 비용의 종류는 다 있고 어떤 경우에 이 비용을 뭐 유통업자가 부담한다, 홈쇼핑이 부담한다, 납품업자가 부담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감점이 들어간다는 것, 이게 가장 많았던 관점 사유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인테리어 관련된 기준의 준수 항목인데요. 쭉 읽어 보시면 이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 상담 일지나 뭐 시스템 화면, 문서 사본, 이메일, 내부 결제 문서 등을 통해서 인테리어 비용 분담 보상과 관련된 업무 처리 절차를 증빙해 주시면 되고, 밑으로 좀 내려 주시겠어요? 예. 야, 조금만 더. 예. 예, 확인 사항이 중요한데 그 약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체결하였는지를 보는 건데 이게 법정 약정상은 사실 아니긴 한데 이게 그래도 비용 분담하고 보상을 제대로 했다면은 약정을 체결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 확인하는 거고요. 확인 사항은 이제 매장 2층 이동 사유, 어떤 사유로 주로 이동했는지, 뭐 정기 이동, 수시 이동, 뭐 MD 개편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동 일자, 이동 내역 등을 상세히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서류로 약정을 체결하는지 이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점업체 중에 인테리어 비용 보상 분담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제 위치 이동 사유 등을 이제 명확하게 기재하였는지, 이제 원래 왜냐하면 이제 보상 분담 의무가 있는 경우는 당연히 체결을 하는데 보상 분담 의무가 없어 가지고 체결을 그 기록을 안 남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록을 남기는 업체들에 비해서 저희가 좀 기준을 잘 준수했다고, 그 법을 잘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을 좀 감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대형 유통업체와 인테리어 비용 분담 보상 내역인데 재무회계 시스템 등을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 중에 얼마를 그 분담을 했다 또는 얼마를 보상을 했다라는 그런 자료를 이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매장 이동 절차가 있으면 절차 전체에 대해서 증빙을, 이건 기존 공통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항목에서 그 뭐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증빙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납품업자가 이제 자발적으로 뭐 난 좀 좋은 자리로 가고 싶다, 엘리베이터 옆으로 가고 싶다, 뭐 에스컬레이터 근처로 가고 싶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증빙
안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이제 자발적 요청만 하시든지. 근데 보통 이제 자발적으로 이동한 경우는 빼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증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편의점하고 TV 홈쇼핑 관련인데요. 이건 둘 다 비용이기 때문에 같이 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 좀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실제적으로 작성했을 때 비용 분담 비율이 이 기준의 내용을 반영해서 결정되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샘플 증빙 방식으로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형 유통업체와 비용 분담 보상 내역 확인인데요. 이것도 이제 보상 실적 및 산출 내역 및 증빙 자료 이런 걸 재무회계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 주의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추가 변경, 그러니까 어떤 이건 톱 TV 홈쇼핑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세트나 방송 출연자 등을 협력사가 갑자기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요청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유통업자가 그러니까 홈쇼핑 측에서 그 세트 추가 변경 또 출연자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증빙을 잘 해주시는데 협력사가 먼저 요청한 경우는 이제 증빙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좀 마무리됐고요. 표준 거래 계약서와 관련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사항은 이제 기본적으로 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개정된 표준 계약서, 직매입 표준 계약서도 2017년에 개정됐고, 뭐 2020년에 이제 아울렛 복합 쇼핑몰 표준 계약서, 뭐 작년에 이제 매장 임대차 표준 계약서 이런 게 개정이 됐는데 이런 걸 이제 개정된 걸 잘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제 표준 계약서 도입 여부를 그 증빙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 도입되었고 각 대형 유통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 종류에 대한 설명 자료, 그 직매입에서는 이런 이 계약서가 언제 도입되어서 그 개정은 언제 됐고 이런 설명 자료가 쭉 이력을 설명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 대형 유통업체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각 대형 유통업체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래 형태별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게 이제 특약서가 이제 별지로 딸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이게 보면은 본문에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별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지를 제출 안 하셔가지고 작년에 감점되신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공정위가 이제 주요하게 보는 내용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공정위가 배포한 표준계약서 조항 중 누락된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은 기본 조항 외에 추가로 사용하고 있는 계약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데, 이거는 이제 누락됐으면 왜 누락됐는지, 우리 회사 사정이 이래 가지고 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기본 조항만으로는 뭐 사항을 규정할 수가 없어 회사 사정상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증빙 그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사유가 정당한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정당한 거는 그 분리 저희가 고려하는 거는 이제 계약 조항이 그 변경 누락되는 추가함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납품업체 등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거나 아니면 납품업체 등에게 불리한 의무 및 비용을 부담시키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요걸 이제 빠뜨린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 제가 좀 강조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납품업체들에게 이런 표준 계약서가 도입됐고 우리가 개정했으면은 개정돼서 이 개정된 표준 계약서 언제부터 적용된다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가 증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면 표준 계약서 도입과 관련된 의사결정 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가 실제 사용한 계약서 양식 일체와 표준 계약서와 비교하여 설명한 자료, 그래서 납품업체들에게 사전에 설명한 자료 등을 다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약간 뭐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전문점의 경우에는 대형마트 편의점 표준 거래 계약서와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 비교하여 설명한 자료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주의사항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표준 계약서와 대형 유통업체 사용 계약서 양식의 비교표를 이제 3단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계약서가 맨 왼쪽 칸에 있고 두 번째 칸에 유통업체 사용 계약서에 대응되는 조항이 있고 세 번째 칸에 비고란에 이제 다르다면 왜 다른지, 이 조항은 왜 추가됐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내용 있는 이 표가 있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표가 없으면은 저희가 솔직히 일일이 다 대조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청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이거 요청을 드렸는데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안 기간 때 제출을 요청 드리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도 제출을 안 하신 경우에는 이제 감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뭐 별도로 체결하는 각종 특약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부속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걸 좀 중요한 건데 표준계약서 본문에 규정된 내용이 있어요. 이제 본문에 규정된 내용은 본문에 있어야 되고 가끔씩 이게 별지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문에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점수를 좀 감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예시를 몇 개 삭제하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삭제한 경우에 이제 사유가 정당 우리 회사의 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삭제한 것이다를 소명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예시도 이제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해서 삭제한 경우 이제 소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6, 7, 8이 전부 다 수치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사항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 개선인데 현금 결제 비율 개선은 이제 아래 산식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현금성 결제 비율 좀만 내려주시겠어요? 현금성 결제 비율도 이제 아래 상식에 대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수치를 제출해 주시고 그 증빙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하셔야 될 자료는 협약 체결 전후 이제 현금성 결제 비율 또는 현금 결제 비율 비교 및 증빙 자료, 이 비교 자료입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제출하시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놨어요. 이제 예를 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주요 하실 거는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시더라도 월별로 이제 결제 비율이 나타나게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별까지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개만 제출하신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해주지 마시고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현금성 또는 현금 결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뭐 재무회계 시스템상 내용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제 수단 및 대금 지급 기일 관련인데요. 이것도 이제 기준상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서 마감 횟수에 따른 차이가 이제 작년에 들어왔고 이게 이번 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평가 사항은 이제 판매 마감일로부터 대금 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가 예시적으로 이제 표를 작성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 표에 저희가 이제 C5 곱하기 B-A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저렇게 적어놓은 것은 꼭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평균이 산출되는 과정을 표에 이제 나타나도록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별 작성된 자료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준에 따라서 대금 지급 절차 월 평균 마감 횟수에 따라서 다른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데 이건 이제 표가 이제 기준상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걸 참조해서 점수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감 절차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내부적 지금 절차를 마무리해서 이제 지불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니까요. 월 판매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판매 수수료 관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판매율 수준을 보는 겁니다. 예시로 들어져 있는데 이 주의하실 게 이 A의 30%, 이 30%도 당연히 변동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간별 길이 있죠. 1%, 꼭 1%로는 안 되고 그냥 보통 1%로 될 텐데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게 수준이 너무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은
저희가 좀 좁힐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퍼져 있으면은 조금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 텐데 변동될 수 있으면 그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A하고 B 중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건데 A는 이제 협약기간 이전 연도에 공정위에서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서면 실태 조사 결과의 업태별 명목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됩니다. 그뭐 보도자료를 보시면 되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TV 홈쇼핑은 34.4%, 백화점은 25.6%, 대형마트는 20.1%, 아울렛 복합 쇼핑몰은 17.6%, 온라인 쇼핑몰은 16.7%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거는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구간 길이는 예시고 제출된 수수료 수준의 분산 등을 고려해서 소폭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B인데요. B는 이제 인하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3% 이상 포인트 이상 인하 시 3점 4점을 부여하는 거고 3% 포인트 미만이나 그 사이의 인하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하고 B 둘 다에 대해서 이제 뭐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셔도 되고 둘 다 제출하셔도 되는데 다만 이제 A로 이제 점수를 받으시고자 해도 저희가 이제 인하율 자체는 좀 자료로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저희가 보고를 할 때 그런 게 쓰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인하율 관련된 B와 관련된 자료는 얼마나 인하했는지 자체는 좀 그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트 편의점 전문점인데요. 여기는 이제 판매 수수료를 대신에 판매 장려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제 판매 장려 금액의 절대적인 수준에 따라서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은 그게 A고요. 이제 B 판매 장려금 인하 정도에 대해서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판매 장려금 수준에 따르면은 이제 0.5% 이하가 만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0.5%는 무슨 퍼센트냐 하면은 상품 직매입 거래 금액 대비 상품 협약 기간 중 총 판매 장려 금액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인하 실적 B로 평가를 받으시려면 좀만 더 내려주시겠어요? 네. B로 평가를 받으시려면 그 비율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건 1.5% 포인트 이상 인하됐을 경우에 4점이고 이것도 인하 비율에 따라서 비율적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것도 판매 수수료하고 비슷하게 A로 점수를 받으시려는 분도 이제 인하율 자체는 어떻게 됐는지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장려금을 수취하지 않은 업체가 간혹 있을 수 있더라고요. 문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협약 기간 중 총 직매입 거래 매입 금액 분의 협약 기간 중 납품 단가 총 인상 금액을 지표로 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직매입 거래 비중의 증가 비율입니다. 이것도 이제 직매입 거래 비중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총 매출액 대비 직매입 거래 매입액으로 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협약 기간 전에 직매입 거래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만점 비율에서 좀 차감 2.5%라고 써놨는데 퍼센트 포인트라고 써놨는데 이런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를 좀 봐야 돼서 일단은 2.5%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조정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약 기간 전후에 이제 증가 비율 비교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이제 절대적인 비중의 수준도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요. 비중이 50%뭐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근데 50% 이상인 경우에는 2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 수수료 등의 개선, 거래 조건 유지율인데요. 협약사와 협약사 중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고 전년 매입액 이상 유지한 협약사 비율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7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건 특수한 거라서 협약사 한정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 뭐 협약사 말고도 이제 우리는 그런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매입액 이상 유지한 협약 그 기업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분자에 포함시키고 대신에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 조건 유지율을 이제 50%를 기준으로 해서 만점이 되고요. 다만 이제 동일한 조건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더 좋은 조건으로 한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제 분자에 포함시켜서 당연히 개선된 경우도 계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동일한 조건이라 하면 이 조건은 이제 한 3개 정도를 볼 건데 납품 단가 유지, 납품 단가 유지가 잘 안 되면은 그 증빙이 하기 어렵다면 매입액 대비 동일 또는 개선된 수준의 장려금 수치 뭐 이런 거라도 좀 증빙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뭐 계약서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증빙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매장 임차 관련인데 그 예시된 임대를 하는 경우에 예시된 사유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으면은 이걸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전체 납품업자 수 대비 임차인 수의 비율이 수입니다. 이거 그 금액 아닙니다. 수의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면은 그걸 5% 이하라는 걸 증빙을 해주시고 7-2 항목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방송 실적의 증가 비율인데 그건 해당 산식에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증빙으로 이제 시스템 화면 등을 이제 좀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15% 미만인 경우에는 비율적으로 점수가 들어간다. 이 사실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번 항목으로 넘어가서 불공정 거래 행위 방지 규정 설정 공개인데요. 크게 3가지 기준을 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벤더를 통한 납품 유도 금지 이런 내용을 보고 두 번째로 이제 입점 3단 단계에서 경영 정보를 요구한 행위 금지 그리고 세 번째로 판매분 매입의 원칙적 금지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벤더 관련해서는 벤더를 유도 강요하거나 그 벤더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불이익 제공을 하는 걸 금지하고 이거 이제 표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벤더 협력사가 자신의 납품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할 때 그 위에 이제 유통업체 측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내부적 기준에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입점 3단 단계에서 납품업자 등의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인데 이제 경영 정보 제공 요구 또는 문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경영 정보가 금지되는지도 같이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 뭐 필요할 경우도 있으니까 요구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절차, 서식 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데 이게 보통은 이제 거래 개시 이후에는 이제 경영 정보를 요구하는 서식 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 개시 이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정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항목에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판매분 매입인데 판매분 매입은 뭐 그 판매된 것만 매입된 걸로 보는 거고 이제 구속력 있는 내부 기준에 이제 판매분 매입의 원칙적 금지가 있어야 될 거고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해야 될 건데 뭐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즉석조리식품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했으면은 그 예외적 허용 사유를 왜 이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 이제 준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건데 벤더 기준하고 관련해서는 이걸 좀 누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래 중인 벤더, 중건 유통업자 수, 벤더 중 협약사 수, 그다음에 평가 전도에 거래 개시된 벤더 수, 거래 개시 사유 설명, 그다음에 벤더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보통 이 리스트조차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안기관에 따로 요청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벤더 거래가 없다면은 뭐 전부 다 직거래 한다는 걸 좀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없다고만 써놓으시면은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점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입점 상담 단계에서 경영 정보 관련해서 내부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경영 정보를 요구한 경우 뭐 주의를 줬다든지 이런 의사결정 문서 사본이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상담 신청서에 이 경영 정보와 관련된 원가라든지 납품 단가라든지 이런 타 업체에 대한 납품 단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쓰여진 그 서식에 그런 게 적혀 있는지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입점 상담 단계에서 요구하는 정보 서류 양식 등 기타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증빙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판매분 매입의 원칙적 금지인데요.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조치한 사례에 대한 의사결정 문서 사본, 이메일, 판매분 매입 현황 등을 제출하시면 돼요. 이거 약간 중요하신 게 이 판매분 매입 현황 자체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 이런 판매분 매입을 하는 납품업자는 어떻게 돼 있고, 예를 들어 뭐 신문에 대해서 판매분 매입을 한다 이러면은 그 적용 품목 이런 게 좀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깎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판매분 매입이 없다고 그냥 안 제출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준수에 관련해서 현재 판매분 매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류는 판매분 매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이제 유제품, 대형 가구, 전자제품, 의류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거래 절차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이런 절차로 거래를 하고 판매분 매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 협약 이행평가 기준의 충실한 반영인데요. 시간이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이제 그 앞에 표준계약서처럼 3단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다른지, 왜 다르면 왜 다른지를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전 서면 계약 체결 및 계약상에 명시된 서면 교부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크게 이게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기준도 해당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시스템도 해당되는 겁니다. 기준은 이제 앞서 한 거하고 이제 공통이 되니까 이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시스템은 이제 뭐 예시를 저희가 몇 개를 드러놨는데, 이제 계약 작성일을 계약 시작일 이전으로 이미 지정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뭐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 확인이 되어야지만 신상품 등록이 가능한 듯 이런 시스템적인 장치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하고 시스템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도 시스템의 일부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구두발주 방지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기준은 앞서 했던 기준들하고 비슷하게 평가가 될 테고, 시스템을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뭐 수량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발주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거나, 이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구매처에 대해서 발주를 넣을 수 없게 되어 있는 등 뭐 시스템적인 장치를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경영 정보 관련인데요. 여기는 이제 시스템이 약간 읽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제 요거는 이제 경영 정보 요구서가 이제 ERP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있으면 좋고, 없더라도 이제 요구서 서식이 있다면 요거는 시스템으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양식으로 제공되는 전자공문 시스템, 그러니까 전자공문 시스템에 경영정보 요구서가 있으면 좋은 건데, 그렇지 않더라도 요구서 자체를 증빙해 주시면 일부의 점수는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의사항은 이제 앞서 1-7번 항목에서도 말씀드린 항목이긴 한데 8번이구나. 입점 상담 단계, 그러니까 아직 거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경영정보에 관해서 적용되는 기준과 시스템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체 점검 실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나 기준을 적용한 실제 사례를 증빙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공정거래 담당 부서, 이제 법무팀 등의 자체 점검 실적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그 법무팀이나 이렇게 공정거래 담당 부서가 아닌 부서의 점검 실적은 약간의 감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한라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 여부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각 기준들을 얼마나 그 사내 기준에 반영을 하고 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 자체는 이제 그 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되어 있는 저희 예규들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지를 보는 거고, 그걸 얼마 잘 준수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서 이제 3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상사행 협력 지원인데요. 이제 금융 지원하고
그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직접 지원 같은 경우에는 0.008 그러니까 0.8% 매출액 대비 0.8% 이상을 금융 지원을 했으면은 이제 만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조정 매출액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신의 조정 매출액을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제 조정 매출액을 계산해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 산식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산식에 대해서 따라서 계산해 주시고 뭐 이게 조정 매출이 오히려 점수가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고 판단하면은 그 조정 매출액에 따라서 계산해 줄 것을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조정 매출액만 제출하지 마시고 조정 매출액이 전년 매출액이 어떻게 계산이 돼가지고 조정 매출액이 이렇게 나왔다 이걸 당연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적 산정 관련해서는 직접 지원과 혼합 지원이 있을 수 있는데 직접 지원액은 2배로 곱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직접 지원액에서도 이제 유상 지원과 무상 지원이 있는데 무상 지원액은 이제 2배로 판단을 하고요. 이걸 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혼합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출 비율하고 자기 출연액 50% 이런 그 계산식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이거 계산한 결과만 이제 딱 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출연액이 얼마고 대출액은 얼마고 조성액은 얼마여서 대출 비율이 이렇게 나오고 계산식에 넣었더니 이러한 혼합 지원액이 나왔다. 이걸 쭉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출 자료는 이제 밑에 증빙 자료를 제가 세세하게 써놨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접 지원과 관련된 게 있는데 간접 지원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 및 실적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뭐 담보 제공 등을 통해서 납품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제도를 도입했다는 금융기관과의 약정서, 뭐 지원 실적 이런 거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위에 이제 금융지원하고 간접 지원이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적당히 구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구분하신 그 구분에 따라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이제 기타 지원 항목인데요. 최저임금 및 공동물가 변동 시 납품 가격 판매 수수료 조정 실적은 해당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 보면 좀 복잡하게 식이 쓰여져 있고 이 비율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건데 다만 이 비율을 산정하기가 좀 어렵고 곤란하다 이러면은 납품 가격 판매 수수료를 조정한 실적 자체가 뭐 어떤 실적이 있고 몇 건이 있고 얼마로 조정했고 이 정도만 제출해 주셔도 어느 정도 점수는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비율 원래 작년에는 비율을 안 봤는데 비율적으로 이제 그 매출액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좀 봐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요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소기업 상품 판매 실적의 증가 비율인데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이제 산식에 따라서 계산해 주시고 10%가 만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이제 총 매출액, 총 거래 금액 증가 비율 이런 것도 있는데 각각 10%, 15%가 만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5번 이제 파견받은 좀만 내려주세요. 네. 파견받은 납품업자 등 종업원에 대한 이동경비, 식비 등 인건비 분담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견 인원 1인당 분담 금액을 지표로 하여 평가하겠습니다. 1인당 얼마를 했는지 제출 수치의 평균을 고려해서 점수 구간을 설정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 구간을 설정할 거고 이게 늘 상대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자료가 없어서요. 저희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이제 평가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 파견 인원수 및 분담 금액 및 분담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타 지원 실적인데요. 예시된 것들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예시된 것들인데 평가 방식은 정성 평가고요. 몇 개를 했는지 좀만 내려주세요. 몇 개를 했는지 그리고 이제 한 경우에 이제 신규로 한다든지 해서 확대됐는지 이걸 보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가 가점 항목입니다. 추가 가점 항목은 사실 다 써져 있고 이제 3번 항목인 협약기간 연장 요거는 이제 서류 제출 얼마나 협약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앞에서 말씀드린 기간 안에 얼마나 잘 제출했는지를 기존에 준수해서 제출했는지를 보는 거고 이제 4번 이제 재난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이번 연에도 아마 코로나19는 이번 연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엄청 심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상생협력 관련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2021년 실적에 대해서 내셔야 되고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 사회에 공헌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은 동반위에서 고려를 해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제 납품업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원을 했는지 이런 걸 하고 증빙 자료는 이제 비용 정산 품위서 등을 보는 거고 평가 지표는 이제 상생활동 활동의 기간, 내용 그리고 금전 환상액 등을 보는 거고 이제 지원 액수를 그래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전 환상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보고 그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지원 액수를 보고 그 사이에서 점수 구간을 도출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백화점의 경우에는 이제 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업체에 대해서 최소 입점 기간을 보장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한 실점이고요. 근데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고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 위반 등에 따른 감점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읽어 보시면 알 수 있고 다만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품업자 등과의 상세 협력에 반하는 행위에 한해서 저희가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유통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를 받지 않는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조치가 있었다 이런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이 좀 불명확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런 감점 자체는 저희가 그 소급 감점 기한이 평가 후 3개월인데 저희가 편안하게 이제 동반 성장 지수 결과 공표 후 3개월이라서 동반 성장 지수 공표 후에 3개월까지는 올해 평가에 반영되고 그 이후에는 그 다음 연도 평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예전보다 길어져 가지고 좀 죄송하고요. 좀 평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는데 뭐 질문 시간을 좀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채팅 등을 통해서 지금 설명 시간 내내 사전 질의를 좀 계속 받았었는데 사실 별도로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질의사항 주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작년 평가를 총괄하셨던 우리 이승택 사무관님께서 평가 기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팁이나 올해 또 평가 기업들이 좋은 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세세한 부분까지 잘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설명회가 오전에 진행이 되지만 또 오후에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원수 제한 등으로 이제 섹션을 좀 나눠서 진행했기 때문에 아마 같은 기업 담당자 분들께서 오후에 또 참석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시간에 지금 일단은 질의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미처 지금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업무 담당자분들 서로 의사소통하셔가지고 오후 시간대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들 통해서 질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질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후에 시간대도 좀 어렵다 하시면은 저희 고위드 홈페이지 상에 저희 기관 주소가 나와 있고 또 오늘 설명회 자료에 또 이승택 사무관님 개별 메일 주소도 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으로 주신다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수고하신 이승택 사무관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러면 저희가 이승택 사무관님 평가 기준 설명을 마치고 바로 동의의결 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결 제도 관련돼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동의의결 이행관리팀 이민우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동의의결 이행관리팀의 이민우 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지금 저희가 동의의결 관련된 설명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10분 내외로 짧게 좀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좀 잠깐 개요를 보시면 그게 이제 동의의결 제도 개요 그리고 이제 동의의결 제도 효과 그리고 이행관리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그 동의의결 제도 효과에 관련돼서 좀 집중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협약 이행 평가 기업들에게도 좀
유용한 좀 제도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해결 제도 개요입니다. 그 동의해결 제도는 이제 경쟁 제한 또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이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원상 회복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거를 좀 검토를 해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도 거쳐가지고 그게 좀 타당하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법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기업에서 뭐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돼 가지고 좀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게 됐다고 하면 그렇게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심사관으로부터 심사 보고서도 이제 한 수십억 가량 정도의 뭐 과징금을 좀 부과할 수 있다 정도의 이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끝까지 이제 공정위 절차를 이제 가는 것보다 그냥 사건을 좀 신속하게 좀 종결하고 싶다라는 좀 내부 판단이 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약간 거래 질서나 좀 그 시장 왜곡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을 하겠다. 그리고 이걸로 통해서 좀 피해를 보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피해 보상을 하겠다. 이런 시정 방안을 좀 공정위 쪽으로 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서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정위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제 뭐 합당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제 사건을 이제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동의의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제 공정위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개시 결정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동의의결안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행정기관 그리고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동의의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사항들을 이행하시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행 관리가 향후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의결 제도는 2011년 12월에 이제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이후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되고 한 10여 년간 좀 크게 변동이 없었다가 작년 12월에 이제 대리점법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6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참여하시게 되는 유통기업의 이제 관련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에도 이제 동의의결 제도가 들어왔고요. 그밖에 이제 가맹사업법, 방문판매법, 하도급법에도 다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동일기결 제도가 이제 공정위에서는 좀 제도를 확대하고 좀 절차 개선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에도 아마 도입되는 걸로 좀 들어가 있고요. 절차 개선도 되면서 이제 신속하게 좀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역대 이제 동의의결은 한 17건 정도 신청이 있었고 9건 정도가 인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는 이제 남양유업과 애플코리아 같은 애플코리아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동의의결 제도는 그 자발적 시정을 통해서 이제 시장 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참여하는 모두 이제 사업자, 거래 상대방, 소비자 그리고 경쟁 당국 모두에게 좀 긍정적인 효과를 이제 가져옵니다. 특히 이제 사업자 부분에서만 좀 집중적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의만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건 대응을 하는데 이제 기업이 들이는 비용이나 시간 같은 것들이 좀 절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상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이제 크게 아까 사례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과징금 부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시정 방안을 통해서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벌 대신에 이러한 문제를 좀 자신에서 시정한다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 이미지나 평판도 훼손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공정거래 조사를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법의반까지 만약 확정이 되게 되면은 평가 점수 감점이나 하향 또는 이제 무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동의의결 제도를 통해서 좀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평가 기준에도 이제 공정위가 공정거래 협약 평가 결과 발표 시에 법위반으로 시정 조치가 예상되면
일단은 이제 해당 기업에 대한 평가를 유예하고 등급 확정도 보류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 경우에는 한 7개사 그리고 2020년 경우에는 한 12개사 정도가 이러한 이제 기준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보류하고 공표도 유예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그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점이나 등급 하향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좀 실제 변동 사례를 좀 봤는데요. 그래서 19년에도 한 4군데 4개 기업 정도가 우수나 최우수 등급이 기존에 좀 예상이 됐지만 등급 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고요. 20년 평가에서도 4개 기업에 대해서 우수나 최우수의 기존 등급이 등급 외로 결정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공정거래 협약 평가 그 기업 대상에게는 좀 활용 가치가 높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행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동의의결해서 최종 그 결정을 하게 되더라도 실제로 이게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점검이나 이제 관리를 이제 공정의 차원에서만 하게 됐었는데 이게 좀 미흡하다는 좀 그 지적이 있어가지고 20년 5월에 그 공정거래법이 좀 개정되면서 조정원에서 이행관리 업무를 좀 위탁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5월부터 이제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조정원에서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저희 이제 동의의결 이행관리팀도 신설되고 매뉴얼 제정 등 이렇게 좀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을 좀 마련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동의의결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면밀히 관리도 하고 성실하게 이행을 하는 것을 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이민우 팀장님의 동의 의결 설명까지 해서 오늘 설명에 예정된 모든 사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동의 의결 제도 관련돼서도 혹시 질의 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은 관련해서 그 저희가 안내되는 그 메일 주소 등으로 질의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전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설명에 스타트해서 아마 협약 실적 관련된 자료나 기타 등등의 준비 등으로 평가 담당자분들께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수고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협약 접수부터 그다음에 3월 이후에 이어지는 현장 실사까지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기업분들과 같이 호흡해서 해당 올해 한 해 협약 업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유통 분야 협약 이행 평가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공정거래 협약 이해 평가에 관심을 가졌고 참석해 주신 기업 담당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